네, 이 10시가 됐는데 아직 고성국 칼럼을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한 10분만 더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분입니다. 제가 이 조선일보에서 꼭 빼놓지 않고 보는 코너가 몇 개 있는데요. 물론 사설은 제가 빼놓지 않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사설은 의무감을 갖고 보지 재미있게 보지를 못해요. 근데 진짜 재미있게 기다려서 보는 게 이한우의 간신열전입니다. 이한우 논설위원. 참 제가 아주 어릴 때 대학에서부터 알던 가까운 후배라서 그런지 그때부터도 한문에 밝고 동양 철학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이한우의 간신열전이 오늘 무위와 유위를 주제로 다뤘어요.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저도 우리나라의 노장 철학의 그 대가였던 김충렬 선생님한테 노장 철학 강의를 한 학기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참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동양 철학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그때 생각도 소록소록 나고 그랬습니다. 이한우의 간신열전 잠깐 여러분 함께 저하고 한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한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자 도덕경을 다시 보니 우리가 그동안 노자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알았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다. 사실은 동양 철학하는 선생님들은 노자만큼 오해를 많이 받은 철학자도 없다. 사상가도 없다. 이렇게들 말씀을 시작하고 노자 강의를 시작하십니다. 가장 많은 오해는 뭐냐? 노자는 무의자연을 했다.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노자는요. 당대 최고의 정치 사상가고 경륜가였습니다. 공자를 꾸짖고 야단칠 정도의 경륜가였습니다. 공자와 노자가 직접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가상으로 둘이 만나서 이런 대화를 했다는 얘기들은 중국 고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자를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천박하고 속리적인 이해는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김충렬 선생님으로부터 노자 강의 들은 첫 시간에 제가 아주 호되게 야단 맞듯이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한우도 그 얘기를 합니다. 노자 도덕경,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게 무위자연이다. 흔히 이를 인위적 손길이 가해지지 않은 자연 상태, 속세의 삶에서 벗어난 자연 그대로의 삶이라고 풀이하는데 이거야말로 도덕경과 전혀 동떨어진 속류적 천박한 해석이다. 무위는 무행,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위란 억지스러움, 억지로 뭘 한다는 것이니까 무위는 억지로 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뭘 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무위다. 그러니까 노자의 최고의 경지가 상선약수라고 그러잖아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또 노자가 이런 말도 합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하라 그랬어요. 이게 작은 생선을 프라이팬에 굽는다고 칩시다, 여러분. 화덕이나 옛날 같으면 자꾸 뒤집으면 고기가 부서지잖아요. 작은 고기 굽듯이 하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손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손을 안 대라는 게 아닙니다. 굽는 것 자체가 이미 인위적인 건데, 이미 손을 대는 건데, 그런데 손은 대되 최대한 자기적인 것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노자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다. 해라. 하는데 억지로 하지 마라. 자기적으로 하지 마라. 이게 노자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노자가 볼 때,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마라, 자기적으로 하지 마라고 할 때 이 억지로에 노자가 제일 꽂혔던 것이 뭘까? 그러니까 이한우는 여기서 이 억지스러운 것에 제일 전형적인 것이 공을 세우고 그걸 자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공을 세우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가장 억지스러운 것이다 그랬어요. 동양 철학에 제가 패도와 왕도를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이 패도야말로 가장 억지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뭘 하는 걸 패도라 그럽니다. 왕도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게 만드는 것이 왕도입니다. 자연스럽게 가게 만들기 위해서 대의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닦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군자입니다. 억지스러움, 어거지로,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하는 패도와 군자로서 자기 덕을 다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게 하는 것, 이게 왕도입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이 무위의 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자의 왕도 정치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한우는 억지스러운 것, 공로를 세웠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게 바로 가장 경계해야 될 억지스러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듭니다. 공로가 이루어지면 몸을 물려야 하는 것이 하늘의 도다. 장량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유방이 항우와 싸워서 이긴 다음에 공로가 이루어졌어요. 그럴 때 몸을 물린 것은 유일하게 장량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량은 천수를 누렸어요. 그러나 정말 당대의 영웅이었던 한신을 비롯해서 수많은 영웅들은 공로가 이루어진 다음에 몸을 물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공로에 합당한 직위를 달라고 그래서 다 왕칭호를 받았어요. 결국 그 자들 다 유방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유일하게 천수를 누린 자는 몸을 물린 장량밖에 없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밝아지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훤히 드러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니 자신의 공로가 더 높이 세워지고 스스로 내세우지 않으니 오래간다. 이게 무위의 위라는 거예요. 노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밝아지고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훤히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니 그의 공로가 더 높이 되고 스스로 내세우지 않으니 오래간다. 이게 무위의 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무위의 위는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스로 옳지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 힘을 다해서 인내하고 스스로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공원 세웠는데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대통령이 됐어. 맨날 찾아와서 줄을 서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전 정말 한 거 없어요. 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니까 이 무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걸 해야 산다는 거예요. 유방의 한을 세울 때 최고의 공신, 장량이 스스로 모든 것을 물리고 사라지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총리고 재상인데 그 어려운 걸 해야 몸을 보존했다는 겁니다. 무위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행함이 아닌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인내와 자제를 해야 무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자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 노자가 말하는 이 무위, 억지스럽지 않음, 이거 오역하지 말고 오독하지 말고 그 합리적 핵심을 바라보면 노자의 가르침은 아이고 뭐 옛날에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어떤 할아버지가 얘기했어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엄중한 정치 현실 속에서 정말 소름 끼치듯이
던지는 중요한 이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한우 위원의 무 위의 위를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렇죠. 자유파 국민 여러분, 우리가 문재인 좌파 정권과 5년간 처절하게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세웠어요. 자유파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억지스럽지 않게 가야 됩니다. 내가 윤석열 대통령 세우는데 이런 공을 세웠어. 니는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고 우리 자유파가 수십 년간 공들여 지키고 세워왔던 대한민국이 순간 좌파, 종북 좌파들한테 넘어가면서 대한민국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천하의 대란이 벌어졌을 때 천하가 무너지는데 필부도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들 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 간데 다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목숨 걸고 죽을 듯이 싸웠어요. 책임을 다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조용히 몸을 물리자. 조용히 몸을 물리자. 내가 다 했다고 나서지 말고 조용히 몸을 물리자. 이 조용히 몸을 물리려면 엄청난 인내와 자제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인내와 자제가 필요해요. 그럼 이 인내와 자제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인내와 자제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싸웠는가? 내가 왜 광화문에 나섰는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나섰습니까? 우리가 왜 나섰습니까? 장관 한 자리 하려고? 국회의원 배지 달려고? 아니잖아요. 우리가 나선 이유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종북 좌파 세력들한테 무너졌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지켜내기 위해서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 올렸어요. 여기에 나를 내세울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초심으로 돌아가야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좌파와 투쟁했다. 나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려고 한다.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의 부스러기 가지고 서로 잘났네 하는 이 패도적인 정치 행태들에 대해서 그러지 마라. 그게 애초에 우리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야단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꺾이지 않는 마음이고 꺾이지 않는 용기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우리는 무너질 뻔했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을 올렸어요.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에 누가 내 잘났다, 내가 공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6년 전 모두가 죄인이었고 한마음으로 좌파들과 투쟁해서 이제 비로소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출발점에 다시 서게 됐어요.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 앞으로의 20년 동안에 내 공이 크다, 네 공이 크다 그런
허접한 쓰레기들 다 쓸어버리자고요. 오로지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중꺾마의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물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진정한 주인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또 바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